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게 편안함을 누워서 받으시는 분들이신가요? 그건 아직까지는 저 진짜 매 회마다 울었어요. 어떤 내면의 뭔가 만족감이라든지 음. 안정감이라든지 인정 욕구를 고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 오피스입니다. 네, 오늘은 좀 요즘 또 되게 핫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저 넷플릭스에서 서울 자가에 사는 김부장인가요? 네, 맞죠. 서울 자가가 있는? 서울에 자가가 있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진짜 저 정주행을 해버렸어요. 서울 자가에 대기업을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엄청 성공한 인생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맞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또 헬렌 씨는 이거를 보시면서 펑펑 우셨대요. 저 매 에피소드마다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내가 그렇게까지 감성적인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그래서 너무 제 스스로도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저희 둘 다 10년 차 회사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공감도 됐지만 저희 아버지 또는 저희 친구들도 생각이 나서 계속 좀 울었던.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시고 특히나 이제 3040, 50까지도 많이 이제 좀 공감을 하시고 또 김부장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작용을 했었던 심리 상담사 분이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김부장 그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3040 직장인 분들, 특히 또 남성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요즘 어떤 심리를 가지고 계신지 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들어오시죠.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늑한 공간에 와, 진짜 상담받기 너무 좋은 공간에 계셔가지고 한번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요. 사실. 네. 향기로워요. 그런 거를 좀 목표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이제 작은 앉아봐도 될까요? 어떤 네, 여기 이제 오늘 내담자분들이 너무 편해요. 앉으시는 네. 이게 약간 네. 뭔가 너무 편해서 이야기가 저절로 나올 것 술술. 그러기를 바라고 제가 아주 푹신푹신한 곳으로. 네. 그래서 내담자분들이 이제 여기서 앉아서 보통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요. 네. 이제 저는 요 반대편에 아, 앉아서 여기서 이제 앉아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음.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좀 그렇게 편안함을 누워서 받으시는 분들이신가요? 그건 아직까지는. 좋다. 이제 그림 검사나 할 때는 이런 거 이제 이쪽에 잠깐 옮겨서 하시기도 하고요. 그림 검사까지 네, 한다고. 그런 류의 검사들이 간단한 것들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좀 노란 톤, 좀 따뜻한 톤의 조명들로 일부러 저는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이게 이케아에서 구매했습니다. 되게 뭔가 이런 인테리어도 좀 신경을 좀 쓰실 아무래도 것 같아요. 조금 전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좀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막 좀 더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네. 우선은 그냥 이렇게 편안한 요 정도로 우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저희 거 네. 보고 계셨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 좀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있나요? 저도 좀 예상을 하느라고. 네, 오늘 네. 그러면은 저희 심리 상담사 또 권성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한번 좀 자기소개를 또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권성재 상담사라고 하고요. 마인드짐이라는 작은 상담소를 한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이제 석사 학위 받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자격증을 딴 이후에 심리 상담을 시작한 지는 이제 근 10년 가량 되었습니다. 한 우물만 판.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심리 상담이라는 것에 이렇게 발을 들이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 시절에부터 이미 미국에서는 심리 상담이라는 일이 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중에는 심리 상담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미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심리학과와 이제 심리 상담 그런 쪽으로 좀 전공과 방향을 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심리 맞아요. 상담을 많이는 안 받으셨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어떤가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심리 건강, 자신의 어떤 마음 건강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셔서요.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을 찾고 있고, 또 요즘에는 뭐 국가 차원에서도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어떤 서비스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뭐 문화 특성도 그렇고 좀 이렇게 자기를 돌보거나 이러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번아웃 같은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심리 상담이 그런 것을 해결하는, 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용도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 이제 상담사님을 뵈러 오려면 네. 보통 그 세션 시간 소요되나요? 시간이? 한 회기는 50분 50분. 네, 진행합니다. 네. 진짜 모자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약간 이야기 시작하다 보면은 네. 맞아요. 아, 50분 상담사님 은 저 와.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제가 사실 맞습니다. 어린 시절 때 이랬고요. 약간 이런 게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심리 상담이 좀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 한 회기에 혹은 단회기에 종료가 되는 게 좀 어려운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이야기를 좀 꺼내다 보면 길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상담사가 잘 이렇게 이끌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 3040 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50까지도 아직까지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심리는 어떨지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네. 요즘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김 부장 그러니까요. 네, 넷플릭스.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요. 한번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한번 맞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또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김 부장을 바라보는 음흠. 심리상담사의 입장.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김부장 드라마를 보셨나요? 혹시 일단은? 솔직히 저는 보지 왜 않았습니다. 물어보세요? 안 보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즘 또 이 핫한 김부장, 이 김부장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많은 직장인분들의 공감을 살지 그게 네네.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뭐 다 보지는 못했고 짤로는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을 음. 봤었었는데, 제가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3040 분들을 만나면서 얻었던 정보들, 그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그런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가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는 고민들, 좀 더 감정이입이 되고,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어떤 좀 처절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막 맞아요. 그런 것들이 처절함. 예, 많이들 공감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저 진짜 매 회마다 울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님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서울 자가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조건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캐릭터로 그쵸?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불안감이 많은 사람으로 여기에선 비춰졌을까요? 이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김 부장은 성공한 사람이 맞죠. 대기업 그쵸. 다니고 있고 뭐 자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좀 불안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 건강,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객관적으로 혹은 사회적인 어떤 성취는 많이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면의 뭔가 만족감이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 부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싸해 보여도 사실 내면이 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닌가. 맞는 말이에요. 그 칭찬에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을 맞습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린 맞아요. 시절을 비추면서 이 맞습니다. 신이 그 큰형에 네, 그 맞아요. 컴퍼스를 더 주면서 맞아요, 이 또 맞아요. 되게 외롭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김 부장이. 그러면서 부반장 막 되고. 네, 부반장. 네. 그러니까 늘 뭔가 2위, 2등 약간 그쵸. 이런 거를 겪으면서 맞습니다. 나는 언제든 뭔가 넘버 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승진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이쪽에서는 인정 욕구라고 말을 하죠. 예,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이제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가 되어 주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걸 얻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김 부장님이 계속 그렇게 막 그런 어떤 사회적 성취를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간에도 그 상무님이 무슨 마치 숙제를 허락 맡으러 온 아이 같다는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인정욕 계속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거 잘했죠. 막 이런 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그 아이의 맞아. 마음이 아직까지도
있다가 이게 어른이 됐는데도 그 마음이 계속 함께하는 그런 상태였던 게 아닐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전문가이시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왜냐면 저도 사실 이 인정 욕구가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네. 어떻게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정 욕구를 고쳐야 되나요? 음. 라고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면 네. 이게 고치지 않으면 네. 좀 계속해서 뭔가를 갈구하는 푸시는 좀 스스로를 푸시하게 되고. 네, 좀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런 부분을 볼 때, 인정 욕구를 바꾼다기보다 인정 욕구는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욕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맞죠. 그거를 사실 억제하거나 없애거나 이러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거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정 욕구로 인해서 우리 김 부장처럼 막 좀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막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다던가 너무 이런 승진 하나에 매달리면서 자신을 좀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싶으면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조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김 부장도 이제 스스로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스스로를 이제 스스로가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욕구를 좀 추구하면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결과들이 조금씩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통해서. 공짜로 해도 되나요, 오늘? 이런 식으로. 받은 게 있어서. 드라마에서 김 부장처럼 뭔가 책임은 늘어나는데 선택권은 점점 줄어드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의 심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뭐 많은 어떤 그런 나이대와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느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것이 잘 충족되지 않으면 무기력감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와 지위쯤 되면 요구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채우려면, 그죠? 그게 뭐, 자기 스스로를 좀 소위 말하는 좀 갈아 넣어야 되는, 나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도 좀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 무기력감, 그리고 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좀 소위 말해 좀 이렇게 꺾인다 그러죠. 좀 무너지거나 이러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말씀하셨던 번아웃 이런 것도 같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그런 분들에게 필요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인정. 네. 인정이 근데 뭐 어떤 게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게 인정일까요? 좀 알아주는 거, 나의 노력을 알아주는 거가 인정이라고 저는 정확합니다. 네. 워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인정도 뭔가 내가 원하는 인정이 있고 그렇죠.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저거 인정하는 건데 왜 쟤는 저거를 100% 못 맞습니다. 느낄까? 이게 그래서 아무리 인정을 한다 한들 어차피 내 스스로의 이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해주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죠. 사실 그쵸. 인정이란 게 뭐 내가 생각할 때 인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인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내가 받는 인정도 사실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칭찬을 들어도 막 속 안에서는 막 밀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인정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인정 뭐 소위 저는 우쭈쭈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좀 잘하고 있다. 그래도 뭐 당신이 최고다. 뭐 고맙다. 이런 류의 좀 작은 표현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많이 하고 듣고 또 이제 커플 상담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를 좀 많이 제안해 드립니다. 근데 그런 또 작은 표현의 어떤 필요성 혹은 그것의 어떤 중요성을 좀 모르시다가 그런 얘기를 듣고 좀 놀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김 부장에서도 네. 그 김 부장님이 이제 그 퇴사를 하고 이제 잘린 다음에 그 명세빈 배우님께서 이제 고생했다고 이렇게 네네. 해주시잖아요. 또 그쵸, 울었어요. 그쵸. 저 그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뭉클했어요. 김 부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말을 꺼내야 할까 그렇죠. 묵묵히 들고 오는데 정말 그냥 딱 알아채고 그 딱 부인의 알아요. 역할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맞아요. 어. 가장 현명하지 네, 않나.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아. 네, 뭔가 중심을 네. 잡아주는 역할을 맞습니다. 하셨어서 그걸 보면서 또 느꼈어요. 아, 맞- 부부의 관계가 음. 사실 정말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 맞습니다. 한 명이 무너졌을 때 한 명이 같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맞는 같아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매일 얼굴 마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걸 더 자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쉽지는 또 쉽지 않죠. 않죠. 또 왜냐면- 뭐, 맞아요. 뭐 쉽지 맨날 그렇게 막 않아요. 안아주는 게 뭐, 잘하시나요? 저는 하는 편이에요. 오. 네, 저는 이제 약간 같이 더 으쌰하는 맞아. 스타일. 일부러라도 더 하자라는 느낌을. 아하. 저는 해요. 오. 무너지면 안 되니까. 같이 무너지면 안 그쵸. 되니까. 맞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필요할 수 있다고 아니라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심리적으로도 가장이라는 그 포지션이 사실은 그 가족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포지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대한민국 이 40, 50, 60까지 저희 아버지 또래 분들만 봐도 아, 나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아, 나 좀 위로해줘. 이런 말을 굉장히 저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가 그런 익스프레션을 많이 맞아요. 안 하세요. 안 하시고 맞아요. 스스로 좀 삭히는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아,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은 좀 뭔가 정말 도움이 되는 태도일지 아니면 좀 위험한 신호일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은 특히나 그런 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할 수 있죠. 이게 뭐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안에 뭔가 쌓이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터지게 되는. 근데 이제 그 터지는 상황이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막 뭐 그냥 뭐 과음하거나 뭐 과식하거나 이런 거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저는 이어진다 생각하는데 그 김 부장님이 이제 다 퇴직을 하신 다음에 그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을 사기를 그러니까. 당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이게 이제 벌이가 없으니 맞습니다. 내가 이걸로라도 혼자서 알아서 뭔가 그렇죠. 그 가족을 위해서 메꿔야겠다. 좀 이 마인드에서 이제 막 엄청 강압적으로 지금 결정하시면 이 가격에 해준다. 그렇죠. 좀 이런 심리적인 그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당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좀 일부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나누지 못하는 거죠. 혼자서 그걸 다 안고자 하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지금 회사 이제 들어오던 월급이 이제 없어질거나 없어졌고 그러면은 내가 가정을 지금 계속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벌이가 필요하니까 좀 뭔가 눈앞에 있는 것에 좀 혹해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친구 중에 또 거기가 건물주 아, 친구분이 네. 나오세요. 그쵸. 좀 편하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서도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뭔가 그리고 또 어떤 씬이 있었는데 부동산을 그걸 이제 매매를 하면서 내가 카페를 차리고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오면서 주변 분들이 오시면서 인정해주고 막 이러면서 막 약간 되게 뭐라고 하죠? 약간 막 와가지고 좀 아부 이렇게 아부를 떨고 하는 씬이 굽신하고 그걸 원했던 건 그럴 수 있죠.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 그쵸. 보면서 진짜 제발 저거 어. 매매하지 마. 약간 그쵸. 위험합니다. 상가까지. 그렇게. 다들 조심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사 아니던 아니면 집 안에서도 누구에게든 누구에게든 절대 쓰지 말아야 할 그런 문구들이 있을까요? 최악의 말. 좀 심리적으로 좀 상처가 되고 뭔가 타격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비교하는 거. 야, 얘는 뭐 이거 되는데 넌 그거밖에 못해? 뭐 그리고 그 상대방의 어떤 능력을 좀 그렇게 깎아내리는 아니 너 뭐 여기 학교 나왔다면서 그거밖에 못해? 뭐 요런 류의
어떤 비교나 좀 인격 모독적인 것은 아무래도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맞죠. 비교가 너무 안 좋아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도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른 돼서 비교 당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죠. 많이 상하죠. 그렇죠. 진짜.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 어떤 구조다 보니까 계속 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뭐 밟고 올라가야 되고 예를 맞아요. 들자면 그 뭐 SNS의 발달 이런 그렇죠. 것들도 아우 너무 다 보이고 막 그래서 안 합니다. 맞아요. 현명하십니다. 사인은 안 하시고. 비교를 하지 정말요? 와, 두루두루 안 하니까 근데 어. 굉장히 편해지고 이게 뭔가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했었을 때는 뭔가 살았을 때는 나도 저거 해야 되나? 좀 이런 네. 기준점이 나도 모르게 생겨버리는데 그쪽에 맞춰지는 그 거죠. 기준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SNS는 나의 베스트 모습만 보여주는 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혼자 울 때나 맞아요. 아니 힘들 때를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싸이월드. 네. 나는 얼굴이니까. 그런- 근데 저도 한동안에 그러니까 막 뭔가 되게 내가 잘 나온 사진이나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에 그걸 올려야죠, 사실은. 그쵸? 맞아요. 그게 펄퍼스고 그쵸. 그쵸? 그래서 있으세요 혹시 상담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죠. 저 아.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고객분들께는 디톡스를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하는 겁니다. 네. 요즘에 3040 뭐 혹은 50까지도 해서 심리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는 주제가 어떤 네. 건지. 요즘 그렇게 뭐 40대 분들이 상담을 많이 찾으세요.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분들이 상담을 찾아서 하시는 고민, 털어놓으시는 고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하나? 왜냐하면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 사회적인 위치에서 좀 여유가 생기는 직급이 돼요. 막 회사에 적응하는 것도 좀 끝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알겠고 돈도 좀 벌고. 여유 좀 생겼고 시간도 생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지? 그동안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왔다면 이제 한 40대쯤 되면 이제는 내가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 그래도 저는 심리 상담사로서 억지로라도 시간 내고 돈 들여서 나를 좀 챙기고 찾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결국은 뭔가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껴질 때는 이미 많이 뭔가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트래킹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쉽게는 일기 쓰기. 네, 그런 것들을 좀 스스로 하면서 뭔가 그럼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요번 주 지난주에도 우울하고 요번 주도 우울하네. 우울함이 좀 지속되고 있구나. 한 번쯤 가봐야 되겠네. 지표네요, 일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얘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어떤 시기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기를 조금 더 열심히 써봐야 되겠어요. 일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심적으로 좀 힘이 필요하실 때는 마인드 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마인드에도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에도 짐이 필요하다. 운동이요? 운동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네. 마인드 짐. 네, 마음도 뭔가 훈련이나 어떤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고민, 작은 고민이라도 그 어떤 큰 준비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궁금한 직업이 있다거나 하시는 곳이 있으면 항상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저기 나가보고 싶은데 이렇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이메일 주소도 남겨놨으니까요. 그것도 봐주시고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여태까지 주말 오피스였습니다. 오피스였습니다.